안녕하세요. 태미잉글리시의 태미입니다. 드디어 모던 패밀리 이제 시즌2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에피소드로 시작을 해볼까 하다가 제가 이제 막 찾아봤거든요. 제일 뭐 인기 많았던 거, 뭐 평점 높았던 거. 두 번째 시즌의 두 번째 에피소드, 제목이 The Kiss라는 에피소드인데 이게 인기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우리 오프라인 수업 맞춰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come we don't have the same number of containers and lids? Why would they ever get separated? 한국이나 미국이나 컨테이너 뚜껑 안 맞는 건 다 똑같구나 싶어가지고 좀 혼자 웃었는데 How come we don't have the same number of containers and lids? 라고 이제 클레어가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대체 왜 컨테이너 숫자고 뚜껑 숫자고 안 맞지? 자, how come 이라는 표현은 why를 대신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자, how come 하면은 어떻게 오셨어요가 아니에요. 단어를 우리 마음대로 조합하면 안 돼요. 덩어리로 how come은 대체 왜? We don't have the same number of containers and lids. lids가 뚜껑을 얘기합니다. 뭐 요런 거, 요렇게 요런 뚜껑이 lid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스벅에 커피를 주문하러 갔는데 앞에 이제 주문하는 사람이 얼음을 가득 넣어서 돔리드를 덮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걸 이제 납작한 뚜껑을 씌워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거 돔 모양으로 되어 있는 리드 뚜껑이라고 돔리드 이렇게 얘기해서 용어를 아시는 분이었나봐요. 그래서 돔 모양으로 생긴 리드.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기억에 남았죠. 그래서 lid라는 단어가 뚜껑입니다. How come we don't have the same number of containers and lids? Why would they ever get separated? Why would they ever get separated? 제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이제 하나 꽂힌 단어는 ever예요, ever. 여러분도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다 보면은 제가 ever에 대한 설명을 좀 장황하게 해놓은 페이지가 나올 건데 ever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뚜껑이랑 컨테이너랑 대체 왜 이렇게 분리가 될까라고 했는데 Why would they ever get separated? Built up resentment, money issues, and a younger lid. Huh? 그걸 이제 옆에서 듣고 필이 built up resentment, money issues, met a younger lead에서 그 대표적인 이혼의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막 쌓여있던 분노라든지 경제적인 돈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더 젊은 뚜껑을 만났다든지 그쵸? 오래된 컨테이너에다가 새 뚜껑을 끼울 때도 있으니까 중의적으로 표현을 한 그런 이제 오프닝이었고요. How come we don't have the same number of containers and lids? Why would they ever get separated? Built up resentment, money issues, and a younger lid. Huh? 클레어랑 필의 아이들 중에 이제 헤일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 딸 알렉스가 있고 이제 막내 아들 룩이 있잖아요. 알렉스가 우리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 범생이 스타일인데 시즌 2에서 알렉스도 이제 드디어 남자친구를 사귀려나 봐요. I'm feeling a little bit disconnected from Alex right now. I'm feeling a little bit disconnected from Alex right now. 그래서 이제 뭔가 심적으로 연결이 끊어진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connect 하면 연결하는 거고 this가 붙으면 이제 반대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disconnect 하면 이제 연결이 끊어지는 거. 그래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멀어진 느낌이다. I'm feeling a little bit disconnected from Alex right now. Last week, I picked up her cell phone thinking it was mine and I accidentally read a few flirty text messages. Last week, I picked up her cell phone thinking it was mine and I accidentally read a few flirty text messages. 근데 화면 보시면 어땠어요? 우연이 아니었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제 딸내미 핸드폰 본 거였는데 그 부분을 이제 I picked up her cell phone thinking it was mine. 내 건 줄 알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accidentally 실수로 우연히 accident가 사고잖아요. 사고 일부러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accidentally 하면은 우연히 실수로 이런 뜻이에요. read a few flirty text messages 얘기하는데 flirty 한국말로 플러팅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flirt가 약간 이제 꼬시려는 목적으로 이제 말을 거는 거 그런 게 이제 flirt가 될 수 있는데 꼬신다, 작업 건다 이런 단어가 좀 애들한테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이번 에피소드에서 뭐 꽁냥꽁냥 썸 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Last week, I picked up her cell phone thinking it was mine and I accidentally read a few flirty text messages that were probably from a boy in her class, which is fine. Or they're from a drifter. Probably from a boy in her class. 같은 반 애겠지. Which is fine. 그럼 괜찮은데. Or they're from a drifter. drifter 하면 어디 이제 속해 있지 않고 이렇게 정착하지 않고 막 이렇게 주변을 떠도는 사람을 떠돌이를 drifter라고 하는데 그냥 엄마니까
뭐 같은 반이랑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지 했다가 또 모르지 어떤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러는 걸지도 약간 이제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Okay, the blue one. Because the gray one washes me out. 캐메런하고 미첼이 이제 쇼핑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 표현 좀 재밌게 배웠었거든요. wash out 해가지고 어떤 옷 같은 걸 입었을 때 안 어울려. 근데 그 안 어울리는 게 우리가 야 그거 입으니까 얼굴이 확 죽어 보인다 그런 표현 쓸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회색 입으면 되게 아픈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 되게 안 맞는 색깔 있잖아요. 요새 뭐라 그러죠? 뭐 퍼스널 컬러 같은 거 따지는데 뭐 anyway 그런 거 입었을 때 이건 입으면 좀 얼굴이 죽어 보인다라는 뜻으로 the gray one washes me out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 아까 입었던 것 중에 the white one washes me out 그 하얀 건 좀 아니었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that lip color 야 그거 입술 색깔 바르니까 너 완전 병자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that washes you out 뭐 이렇게 꼭 조언을 한다든지 그래서 wash out이란 표현으로 그래서 얼굴 죽어 보인다 안 산다 안 이뻐 라는 뜻으로 옷을 고르거나 뭐 화장품을 고르거나 할 때 쓰면 좋은 표현이고요. Because the gray one washes me out. You're so nice to me. Mitchell has a problem with public displays of affection. Mitchell has a problem with public displays of affection. 저는 사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거는 여기서 처음 봤고 PDA라는 약자로는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도 요새 막 연애 예능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저쪽 미국에서는 얼마나 그게 옛날부터 많고 또 스케일이 또 남달랐겠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이제 PDA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온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밖에서 애정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좋아한다라든지 아니면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데 가족들 있는 데서는 좀 싫다든지 아니면 나는 PDA 싫다 그냥 둘이 있을 때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만 애정 표현을 하고 싶다든지 사람마다 그런 이제 취향이 있으니까 그런 대화를 할 때 그냥 PDA라는 말을 되게 약간 자리 잡은 줄임말처럼 쓰더라고요. 그래서 public 공공장소에서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거예요. of affection 그런 애정을. Mitchell has a problem with public displays of affection. My grandmother, who rests in peace, has been coming to me in my dreams, telling me that I'm losing touch with my roots.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돌아가신 뭐 이렇게 덧붙여 줄 수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late를 붙여주기도 하고요. My late grandmother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사람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나서 잘 계시지 할머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who rest in peace 이렇게 해서 지금은 돌아가신 이렇게 덧붙여 줄 수 있는 건데 이때 장면을 알고 보시면 그래서 글로리아가 그냥 이렇게 제이한테 말하면서 My grandmother who rests in peace has been coming to 이렇게 하지 않고 My grandmother who rests in peace 이렇게 하는 거죠. My grandmother, who rests in peace. 그 말은 하늘에 계신 분한테 하는 그런 느낌으로 뭐 이렇게 성호를 긋기도 하고 rest in peace 뭐 RIP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런 말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그냥 그럴 때 쓰나 보다 하고 받아들여서 쓰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쓰면 저는 약간 바보 같아서 못 쓰겠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쓰는 줄임말이든 뭐 영어 약자든 일단은 찾아는 봐야 속이 좀 시원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줄여서 이렇게 쓰는 거야. 쓸만하네. 그럼 이제 쓰는 거고 그래? 굳이? 그러면 이제 안 쓰고 싶은 건데 혹시 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할 때 RIP라는 표현을 쓰나 궁금하셨으면 Rest in Peace에서 이거를 이제 또 해석을 해보자면 약간 편히 쉬소서? 약간 이런 뜻인 거죠. Rest가 쉬는 거고 in Peace는 이제 평화 속에서 평화롭게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이제 속 시끄러울 일 없이 쉬세요 이런 뜻의 표현이에요. Has been coming to me in my dreams, telling me that I'm losing touch with my roots.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표현은 뭔가 feeling disconnected,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표현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이제 할머니가 꿈에 나와서 너가 너의 콜롬비안 뿌리를 잃고 있다, losing touch with. 그래서 touch가 그런 접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접촉. 그래서 그 접촉이 인간관계로부터 기술로부터 현실로부터 유행으로부터의 그런 터치를 잃고 있다. lose touch with. 예를 들어서 내가 요새 막 사람들도 안 만나고 좀 내 주변 사람들이랑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I'm losing touch with my people, my friends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I'm losing touch with new technologies. 나 요새 나오는 기계 AI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 이럴 때도 쓰실 수 있습니다. My grandmother, who rests in peace, has been coming to me in my dreams, telling me that I'm losing touch with my roots. I have some respect. My grandmother
can hear you. 아, 그리고 요 표현은요, 대단히 까불 때 있죠? 상대방이 대단히 까불 때, 적당히 해. 예의를 좀 갖춰. 정신 차려. Have some respect.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까부는 건 괜찮은데, 적당히 해. 이제 좀 예의를 갖춰. Have some respect. 돌아가신 할머니가 너가 콜롬비안 루트를 잃고 있다. 그래서 콜롬비안 트래디셔널 푸드를 요리를 하려고 글로리아가 하는데 그 음식 먹기 싫어가지고 제이가 왜 그래? 나 돌아가신 삼촌이 우리 스테이크 먹으라는데? 이러면서 이제 농담으로 빈장거리니까 야, have some respect. 까불지 마. My grandmother can hear you. 할머니가 너 들을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Jay, have some respect. My grandmother can hear you. What do you mean she can hear us? She could be right here. Her bony fingers reaching out from the grave. Yeah, keep it up, Jay. There's already one dead person in this room. You wanna make it two? 자, 이 장면은요, 제이가 계속 까불어요. 글로리아는 이제 진심으로 나의 할머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이가 계속 까부니까, 글로리아가 캐피라 어디 한번 계속 해봐. There's already one dead person in this room. 어차피 이 방에 지금 죽은 사람 한 명 있거든. You wanna make it two? 2명 해볼까? 지금 할머니 영혼이 이 방에 있는데 너도 한번 죽어볼래? 이런 뜻인 거죠. 제가 약간 이런 식의 농담을 좀 좋아해요. 이미 죽은 사람 영혼 한 명 있는데 어떻게 너도 한번 영혼 돼볼래? 약간 이런 표현인 거죠. Yeah, keep it up, Jay. There's already one dead person in this room. You wanna make it two?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글로리아는 약간 이제 남미식 사고 방식으로 죽은 자의 영혼이 있어. 나의 주변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잊지 않고 사는 거, 그 문화를 지켜가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표현하고 이제 미국식 사고 방식 사람들은 죽은 건 죽은 거고 귀신이 여기 왜 있어? 뭐 약간 이렇게 놀리는 거고 아니면은 매니처럼 약간 무서워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요거를 보다 보니까 막 옛날에 코코 영화 봤던 것도 생각이 나고 나라마다 약간 문화마다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다르구나. 우리는 막 원한이 맺혀서 막 이승해서 막 맴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런 코코 같은 거 보면은 사람이 죽어. 근데 죽은 게 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게 진짜 죽음이야. Dia de los Muertos 아마 그 날일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한 날에 그거를 조금 알기 쉽게 표현한 게 만화 코코였었고 저랑 뭐 이제 1년에 2편씩 만화 보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사이드 아웃처럼 주토피아처럼 어른이 보던 애들이 보던 다 각자 느끼는 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코코도 또 한편의 그런 만화여서 그거는 근데 제가 영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를 보면 틀자마자 끝날 때까지 계속 울 게 너무 뻔해서 그건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 수 없고 대신에 강추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I need you to talk to your sister. I think that there's something going on with her and a boy. So? I am your mother, and it is my job to make sure that you girls don't get involved with a predator. Okay, Mom, stop watching Dateline. 모르고 넘어가면 또 모르고 넘어가지만 또 제가 늘 얘기하죠. 그걸 알아야 재밌는 거라고. 클레어가 이제 둘째 딸 남자친구 있는지 없는지 이제 궁금해가지고 큰딸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I need you to talk to your sister. 너 네 동생이랑 얘기 좀 해봐. I think that there's something going on with her and a boy. 남자애가 생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큰딸이 뭐 전혀 시덥잖죠. So? 그래서 뭐? So I'm your mother. 얘야, 내가 니들의 엄마잖니. It is my job to make sure you girls don't get involved with the predator. predator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predator가 주토피아에서 뭐였어요? 사자나 늑대처럼 이제 초식동물들 잡아먹는 그런 싸나운 동물들을 predator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람한테 predator라고 하면은 이제 약자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성향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딸내미가 걱정이 되니까 약간 나쁜 사람이라고 그냥 해석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뭐라 그러냐면은 Stop watching Dateline이라고 해요. Dateline이 뭐냐 하면은 1992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범죄 탐사 보도 뉴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 그러면 좋을까? 근데 그 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많이 본 사람들은 약간 머리가 그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엄마 그런 것 좀 그만 봐. 뭐든 뭐 데이트한다고 다 범죄가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그런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어서 요 부분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I need you to talk to your sister. I think that there's something going on with her and a boy. So? I am your mother, and it is my job to make sure that you girls don't get involved with a predator. Okay, Mom, stop watching Dateline. Mom, I'm not an idiot.
I pick up on things. And I don't think that you were the good girl you pretend you were. 이제 헤일리가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I'm not an idiot. 엄마 나 바보 아니야. I pick up on things. 나도 눈치가 있어. 이것저것 보면서 직접 말해주지 않아도 뭔가 감을 잡는다 이런 뜻인 거야. I pick up on things. 나도 눈치라는 게 있어, 엄마. I don't think you were the good girl you pretend you were. 엄마 나도 눈치라는 게 있는데 내 생각에는 엄마가 그런 것처럼 구는 그런 착한 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뭐 good girl, bad girl 이런 표현이 글쎄 뭐 착한 애, 나쁜 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범생이랑 그 다음에 좀 날라리? 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게 좀 맞아요. 그래서 엄마 그렇게 막 범생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엄마 그렇게 착한 애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도 다 아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I pick up on things. 그래서 저게 이제 눈치를 챈다라는 말이 내가 어떤 정식 교육 같은 거를 직접적인 훈련을 받은 건 아니지만 내가 이제 눈치가 있어서 회사 다니면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아니면은 이제 어깨너머로 뭐 같은 거 이렇게 배우고 눈치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숙련되었다 그런 표현에도 종종 등장하거든요. 참고하시면 어딘가에서 자꾸 들릴 거예요. Mom, I'm not an idiot. I pick up on things. And I don't think that you were the good girl you pretend you were. Your kids don't need to know who you were before you had them. They need to know who you wish you were, and they need to try to live up to that person. They're gonna fall short, but better they fall short of the fake you than the real you. 클레어가 막 이제 자기 변명을 해요. 근데 이 표현이 생각보다 좀 익숙한 표현들이 많아가지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이제 같이 해볼게요. Your kids don't need to know. 당신 자식들이 알 필요 없어요. Who you were.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before you had them. 그들이 없었을 때. 내가 자식 낳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애들이 뭐하러 알아야 돼? But who you wish you were. 근데 내가 되고 싶었던 사람은 알아도 되지. And they need to try to live up to that person. 그리고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에 걸맞게 행동은 해야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원래 개차반이었다 한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 라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애들한테 심어주고 애들이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나도 그런 엄마의 딸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죠. They're gonna fall short. 만일 애들이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우리 애들도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애들을 키우는데 애들이 그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실제로 낮은 기대치에 맞춰서 행동을 해서 거기에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높은 기대치를 주고 거기에 실패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어떤 분이 꿈이 미국 대통령이 꿈이었대요. 어렸을 때. 그래서 왜 미국 대통령이 꿈이에요? 그랬는데 그분 엄마가 미국 대통령 꿈을 꿔도 잘 돼야 한국 대통령이 될까 말까인데 한국 대통령 꿈꿔봤자 뭐 되겠느냐고 미국 대통령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좀 인상 깊어가지고 기억에 남았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꿈은 크게 가져라. 실패를 해도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실패하는 게 더 낮은 목표에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이미 더 많이 갔을 테니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어떤 높은 꿈이나 그런 기대치 같은 거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게 live up to that person, live up to that reputation, live up to that standard 이런 식의 표현을 기억하시면 되고 어쨌든 내가 그런 명성이나 기준이나 기대치에 맞춰서 행동을 하려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하는 거 fall short, 떨어지는데 모질하게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all short. Your kids don't need to know who you were before you had them. They need to know who you wish you were, and they need to try to live up to that person. They're gonna fall short, but better they fall short of the fake you than the real you. 재밌게 보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한번 끊고 갈게요.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 아무래도 2편에서 3편 정도로 나눠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20분짜리 영상 복습하고 계시면 제가 다음 영상 꼭 가지고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